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야, 수학 잘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 뭐 위주로 공부해라. 잘 안 들으셨나 봐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보통 이거죠. 너 개념부터 잘 잡아야 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개념. 근데 사실 개념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많지 않을까? 분명히 개념부터 공부를 했대요. 개념서 가지고 공부했어요. 책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개념의 실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못 배워서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광주로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변의 학교들의 시험지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뭐 고려고라든지 금호고라든지 뭐 중앙여고라든지 요 근방에 있는 학교들 시험지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하고 난이도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대치동이 정말 잘한 뭐 희문고, 중동고, 뭐 단대부고 요 학교 시험들보다도 더 어렵게 나온 난이도의 그 기간의 시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거만큼 가르쳐 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그 개념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하나만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5개념 중에 하나예요. 요 단어입니다. 어떤 이번 수능에도 20번에 나왔어요. 수원2 공통문항 20번에 어떤 함수, 어떤 숫자 AB, 어떤 실수 AB에 대해서 만족하는 함수를 구해라, AB 값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뜻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고 어렴풋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일례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럼 그 용어들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그 개념과 같이 섞여서 만들어진 문제들을 내가 적용시켜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흐트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예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배웠는데도 그건 되게 큰 문제겠죠. 그렇죠? 배웠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 왜?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되게 심각해요. 이게 그 부정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근데 반대말은 아니에요. 둘이 반대말은 아니라서 얘는 영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좋아요. 얘는 all입니다. all.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이걸 물어보죠. 얘들아 그러면 어떤은 영어로 뭘까 이러면 1번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다 그렇게 나와요. some 나옵니다. 이거면 이거 some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애들한테 그 some 아니야. 그럼 뭐겠니? 뭐 either 뭐 괜히 뭐 막 나와요. 애들한테. 근데 이 단어가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요. 해석이 약간 이상해요. 해석이 이상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지. 이 영어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exist. 뭐예요?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존재하다라는 뜻을 어떤이라고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용어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를 받아들일 때 어떤 그러면 그냥 어떤 거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거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얘는 이것을 만족하는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근데 아이들이 명확하게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걸 굳이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차이가 되게 큽니다. 최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어려운 문제들 여기 있는 킬러 문항들 준킬러 문항들을 풀어내려면요. 얘네들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만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던 간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수준이 풀어내는 학생의 위치가 아니라 출제자보다 더 위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이 문제면 요거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능력을 길러야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어머님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몇 개?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세 개라도 전부 다 돼도 돼요. 존재하기만 하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올이잖아요. 뭐예요? 전부 다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되는 거 다 되고 얘는 전부 다 되는 것만 되고 누가 더 커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가 훨씬 크죠. 위에 거에는 얘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둘이 반대말이 아니라고. 포함하는 관계예요. 근데 수학에서 논리적으로 부정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아니면 얘. 이 세상에 얘 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 얘 아니면 얘예요. 근데 얘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이들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가지고 하는 것과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한 되게 큰 이유가 뭐냐면요. 너네 뭐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럼 나 이거 공부해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근데 이거 뭐야?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우와.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하죠. 너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문제는 잘 풀어요. 그렇죠? 왜? 그런 문제들 푸는 것만 연습이 많이 돼 있거든요. 연습이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잘 풀어. 그러면 다른 문제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로 얘네들을 해결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연습했던 걸 그대로 반복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